들리나요? 들리나요? 들리시면 숫자 1번 1등만 한 분만 숫자 1번 쳐주시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에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죄송하게도 제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진심은 아닙니다. 저는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진심이고요.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는 입장이지 제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진심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선 긋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화면이 살짝 돌아가서 죄송한데 이재명 대표님 차량이죠. 이재명 대표님 차량이고 원래 이 자리에 제가 주차를 했어요. 이 자리에 제가 주차를 했는데 경찰이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님이 오실 거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줘라 해서 제가 주차한 자리를 이재명 대표님께 양보해 드리고 그 앞에서 찍은 사진, 이거 100% 리얼 진짜예요. 제가 이 자리에 주차를 했고요. 하지만 이 자리는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 조사가 끝나면 집회 차량 옆에, 집회 차량 건너편에 주차를 하시고 시민분들께 손 흔들고 가시기로 예정되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를 비워놨었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님 차가 주차를 하셔야 되니까 옮겨주세요 해서 이 앞으로 옮겨가지고 저는 차 안에서 이걸 찍은 거예요. 레알. 이재명 대표님 차량 9897이죠. 9897 잘 안 보이긴 한데 까만색 카니발 리무진이고요. 원래 오실 때는 흰색 차량 타고 오셨죠. 오실 때는 흰색 차량 타고 오셨는데 가실 때는 원래대로 까만색 카니발 차량 타고 가셨어요. 앞에서도 살짝 경찰에 가려져가고 살짝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걸어오시는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에요. 근데 이게 화면이 돌아가서 더 안 보이죠. 이재명 대표님 여기 타시죠. 이제 차로 타시죠. 차에 타셨죠. 일단은 12시 직전에 나오셨어요. 12시 직전에 나오셔서 검찰청사를 통과해서 여기는 이제 검찰청 앞 도로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셨을 때는 12시 약간 지나셨어요. 시각 거의 12시까지 붙잡아 놓은 거죠. 거의 12시 직전까지 붙잡아 놨다가 12시 직전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오늘 소환했으니까 오늘 소환 시간 꽉꽉 모가지까지 꽉꽉 눌러가지고 소환 조사하고 보내준 거죠. 제가 아까 그 오전에 들어가신 시각이 10시 30분경에 오전 10시 30분경에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내려오신 게 12시니까 기본 12시간에다가 1시간 반 한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보면 돼요.
검찰청사에 있었던 시간이 13시간 정도. 13시간 정도. 그러니까 검찰청사에서 내려오신 시각은 12시간 살짝 안 된 시간에 내려오셔서 뭐 앞에 통과하셔서 기자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사 앞에서 카니발 타서 돌아서 요 도로로 내려왔을 때는 12시가 약간 넘었던 시간. 오셨을 때는 흰색 차량, 가실 때는 검은색 차량 타고 가셨어요. 이 차량 9897. 일단은 인사드리고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는 드려야죠. 채팅이 왜 안 보이지?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뭐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채팅창 에러인가요? 네, 반딧불이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네, 집에 왔고요. 루루님 반갑습니다. 무적. 보랏빛 향기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박향순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시크햇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남 비방방송 하지 말고 본인 방송 하라라고 하는데 최대한 남을 헐뜯는 방송이 아니라 발전적인 희망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남 헐뜯는 방송 하기 싫어요. 네, 에다씨님 내일 일이 많아서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누웠는데 방송 듣다 잘게요. 네, 고맙습니다. 에다씨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민트소너님 반갑습니다. 무적. 바밤바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박남규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멜론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보랏빛 향기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행복은 내꺼야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해솔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인장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정완성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GK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미니정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천년설화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네, 써니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치팅은 많이 안 치셨네요. 치팅은 뭐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고요. 가장 아쉬웠던 건 이거죠. 뭐 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시민단체 조직이고 뭐 유일무이한 더불어민주당만을 위한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개국본이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있게야 있었죠. 하지만 개국본의 리더급은 없었어요. 이른바 뭐 개국본의 임원진이라든지 뭐 개국본의 뭐 대표 유튜버라든지 없었습니다. 저는 개국본의 대표 유튜버가 아니죠. 뭐 그래서 그런지 다른 유튜버들은 엄청 많았어. 제가 세 다 포기했는데 30명이 넘는 민주진보진영 유튜버가 있었고요. 뭐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맞나? 라고 생각했던 유튜버들이 대거 출동했죠. 하지만 개국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는 뭐 이영진 빈첸시오 있었고요. 스카이필 TV, 정구한 청년 TV 이 정도? 개국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 또 누가 있었나요? 없었어. 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유튜버들은 뭐 굵직굵직한 유튜버들 뭐 정치일학, 뭐 황기자, 최현준, 뭐 서울의 소리는 주체였던 것 같고요. 서울의 소리가 거의 집회를 주도했어요. 뭐 조선의 21세기 조선의 혈단, 뭐 시사썰도 있었고요. 미디어 벙커님, 랑맨TV, 어지간한 유튜버 다 있었어요. 제가 뭐 이름을 다 일일이 거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민주진보 유튜버들은 뭐 현장 뛰는 유튜버는 다 언니짱도 있었구나. 개국본 유튜버 중에 언니짱이 있었어요. 언니짱. 그 정도. 서울의 소리가 주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집회 차량에서
뭐 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쪽은 서울의 소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거의 뭐 초심님이 거의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잼잼 봉사단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단체인 뭐 내조의 여왕,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니짱, 스카이필 TV, 정부한 청년 TV, 이영진 빈첸시오, 이 정도 개국본이라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유튜버는 그 정도였고요. 저도 개국본 유튜버지만 저는 방송을 안 켰죠. 방송을 안 켰고요. 뭐 진짜 찐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 개국본 회원들, 개국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회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오셨겠죠. 하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제가 인식 가능하신 분은 20명 이내, 개국본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20명 언더, 저를 포함해서 20명 언더입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왜 이재명 대표님이 소환일에 왜 개국본은 그 자리에 없는가? 이게 맞는 건가? 분명히 맞지 않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야. 갈라치기 하고 있으니까. 맨날 개국본이, 이종원의 개국본이 맨날 상대가 갈라치기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아니,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종원의 개국본이 갈라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섬이야, 섬. 어떻게 보면 개국본만 섬이야.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개국본을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국본은 오늘 이재명 대표님 소환일에 없었어. 그냥 그게 너무 진짜로 부끄러웠어. 개국본을 외치고 싶어도 외칠 건더기도 없어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제가 거론했던 뭐 이영진 빈첸시오, 스카이필 TV, 정관 청년 TV, 언니짱 TV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개국본을 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뭐 현장 유튜버들인 건 맞죠? 그분들이 현장 유튜버들인 거는 맞지만, 좀 더 나름 개국본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게 아쉬운 거죠. 왜? 도대체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동시 시청자 수가 177분인데 좋아요가 100개도 안 돼. 저는 좋아요가 필요하고요. 왜? 왜냐? 무서웠겠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가스라이팅하고 여러 가지로 뭐 듣지 마, 관심 갖지 마. 쟤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진짜 현장에서 움직이는, 집회에 나오는 유튜버나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게 아니었다면은, 정작 기껏 이종원이 가스라이팅 해놓은 회원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진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한 게 드러날까봐. 아니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와서 집회하면 돼요. 집회차가 없어도 깃발 하나 달랑 들고 나와도 개국본 깃발하에 최소한 100명은 나왔을 텐데, 최소. 오늘 집회 인원은 많지 않았어요.
맥시멈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300명 언더, 300명 언더, 3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런 유튜버 저런 유튜버한테 밟힐까봐, 팩트에서 발릴까봐. 그래서 못하는 거지. 물론 해야 된다는 임원진도 있었을 거야. 개국본에 가야 된다, 어쨌든 가야 된다. 아니다, 지금 가버리면은 교통정리가 안 된다. 아, 일단 욕을 먹더라도 가지 말자. 뭐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갔고 오지 않았고 개국본은 보이지 않았어요. 개국본 깃발만 꽂았다면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은 추가됐겠죠. 지금 나온 사람, 오늘 나왔던 사람들의 2배는 나왔을 거야.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 집회인데 왜? 1차 이재명 대표님 성남시청 소환도 마찬가지, 2차 중앙지검, 3차 중앙지검도 마찬가지. 다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심지어 전날부터 준비하고 자리 선점하고, 안 그랬었나요? 근데 오늘은 왜?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내부 투쟁하고 있으니까 그 내부 투쟁의 진실이 입단속하고 문단속하고 회원 단속한, 단톡방에 꽁꽁 숨겨서 딴 건 보지 마, 다른 건 진실이 아니야 라고 했던 진실이 오프라인에선 드러날까봐 오프라인 집회를 못하는 거지. 아니면 했어야죠. 자, 이게 아니다 자신있다, 개국본은 집회할 거다, 제 예상으로는 다시 소환할 거거든요. 그걸로 하겠지. 이번에는 대북송금으로 하겠죠. 대북송금으로 소환하고 나서 합쳐가지고 영장 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9월달에 영장 칠 거예요. 영장을 친다면. 뭐 보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보지 마라, 말 전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거지래잖아. 여러분들 돈 쓰고 돈 주고 거짓 소리 듣는 사람 봤어요? 우리밖에 없어. 개국본에 열심히 회비내고 개국본 집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박가리에도 후원하고 여기저기 다 후원했는데 돈 쓰고 거지래. 우리한테. 우린 돈 쓴 죄밖에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썼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청스러움, 네가 뭔 돈을 그렇게 얼마나 후원했다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도 후원 많이 했어요. 자, 박가리 차, 이거 결국 개국본 차죠. 집회차. 나 여기 100만원 냈어. 박가리를 비롯해서 뭐 계좌후원, 뭐 돈이 없어요, 빚가리를 해야 돼. 박가리가 아닌 빚가리가 아닌 박가리로 만들어주세요. 계좌후원 했어요. 뭐 시사타파도 마찬가지, 개국본도 마찬가지. 어지간한데 저도 다 후원했어요. 누구처럼 지금 뭐 칼세 같은 사람? 몰라, 내가 내 눈에 안 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칼세가 다른 방송에서 뭐 계좌후원하거나 슈퍼챗 쏘는 걸 난 본 적이 없어. 나는 시사타파도 마찬가지고, 가장 최근에는 시사타파 그 개업식에 슈퍼챗도 쐈어요. 빨간색 슈퍼챗 쐈어요. 빨간색. 제가 시사타파 비롯해서 빨간색 슈퍼챗을 한 번만 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누구처럼 막 수백만원, 뭐 거의 1000만원 막 이렇게 후원하지 못했지만 저도 후원 많이 했습니다. 나름. 네가 뭔 후원을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칼스야, 너보다 많이 했어. 훨씬 더 많이 했어. 근데 이래놓고 거짓 소리를 듣네 내가. 이래놓고 돈 쓰고 거짓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왜 돈 쓰고 거짓 소리를 들어야 돼? 왜?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막 진짜 어마어마한 후원을 땡겼나요? 누구는 이틀 만에 600만원이 들어왔네, 얼마 몇백만원이 들어왔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후원 받은 적은 없고요. 뭐 제가 한 만큼 후원 받았습니다. 열심히 집회 다니고 현장 다니고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갖고 개국본 유튜버 중에 저보다 현장 많이 나온 사람 있나요? 저보다 개국본 행사 많이 뛴 사람이 있어요? 개국본 유튜버 중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의 모든 행사 다 뛰었어. 나 모든 집회에 다 나갔고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이찌기네, 홍발정 지지자네, 뭐 낙지파네, 뭐네. 나보다 집회 많이 나온 사람 손들어. 개국본 유튜버 중에 나보다 집회 많이 나온 사람 손들으라고. 팩트로 얘기해봐. 팩트로. 나보다 집회 많이 나온 사람, 나보다 개국본 사무실에 많이 나타난 사람, 개국본 유튜버 중에 나보다 개국본 사무실에 더 뻔질나게 많이 나타난 사람 손 들어. 뭐 개규 이름이라고? 야, 오죽했으면은 머리에 기름이 절절 흐르고 있는데 집회 다녔을까? 씻을 시간도 없이 집회 다녔습니다. 씻을 시간도 없이 개국본 사무실 쫓아다녔고요. 뭐 냄새가 난다고? 뭐 지저분하다고?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진짜 겨울에 땀 냄새 나도록 뛰어다녔어요. 겨울에도 땀 냄새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개국본 유튜버 중에서 개국본 벙커에서 걸레질 해본 사람 손들어. 개국본 유튜버 중에 개국본 사무실에서 걸레질 해본 사람 손들어. 개국본 유튜버 중에 직원들 개판 치고 나가서 오디오선 연결도 안 돼, 비디오선 연결도 안 돼, 오디오선 연결하고 비디오선 연결해본 사람 손들어. 그거 장용진 기자분, 장용진 기자님 있죠? 지금 좀 전에도 라이브 하시던데, 장용진 기자님하고 둘이서 개국본 방송국 오디오선 정리한 사람이야. 쭈그려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아니, 도대체 개국본은 왜? 무슨 생각일까? 몰라요. 오늘 뭐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박재영님이 뭐 시민회 얘기했는데 저는 시민회 근처도 못 가봤어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첩이자식인지.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나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충격적이야.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죠. 뭐 굳이 쭉 거래하니까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종원? 그죠? 이종원, 백두, 눈뜬국민, 댓글초보, 가이아, 배지만, 짤공장, 그리고 그 촛불장터 대표, 그리고 박재영님,
마마님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일단 내가 들은 건 10명이야. 이렇게 10명. 시민회. 이거 무슨 사조직입니까? 사조직이에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거의 개국본을 좌지우지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이 시민의 10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입김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죠? 이 사람들이 거의 90%의 말의 파워가 있을 거예요. 90% 이상. 90% 이상 이 사람들이 좌우한다고 보면 되죠. 이게 정상적인 시민단체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민단체입니까? 더 웃긴 거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은 거의 들러리야. 그죠? 백두, 눈뜬국민, 댓글초보, 가이아, 배찌맘, 짤공장, 장터 대표, 박재영, 마마, 들러리. 결국은 누구 의견이야? 이종원.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국본 유튜버 손들어. 이게 아니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팩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시민인지 시민인지 모르겠어. 아이씨, 시민회라고 들리기도 하고 시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10인회예요? 나는 시민회라고 들리더라고. 내가 이게 이 회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죠. 근데 쟁쟁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뭐 이종호는 개청수였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사였죠. 이사였다가 사퇴했다가 다시 이사. 뭐 상임위원이었다가 대표, 공동대표. 상임위원이었다가 이사였다가 공동대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이아님이 지금 상임위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나마 가이아님이 여기서는 가장 직위는 없죠. 개국본에 직위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가이아님만. 뱁지맘님 이사죠. 물론 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사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가처분이 걸려 있는 거고, 짤공장은 뭐 상임위원이었고요. 뭐 이걸 얘기하면 무슨 개인정보 유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개국본 회원이 이 사람들이 상임위원인지 이사인지 뭔지 모르는 게 그게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상임위원이다, 이 사람은 상임위원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이사다, 이 사람은 이사가 아니었다, 그걸 말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야? 어이가 없네. 장터 대표는 이거 촛불장터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촛불장터. 박재영님도 상임위원이었고요. 근데 사퇴하셨죠. 마마님도 상임위원이 아닌데 아마 마마님하고 가이아님 이 두 사람만 상임위원이거나 이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원 준회원 자격으로 이 시민행지 시민행지에 들어간 사람들. 개국본에 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개국본에 알 권리가 없어. 왜? 정보를 다 숨기니까. 그래놓고 다 알려줬대. 정보를 다 숨겨놓고. 정보를 다 숨겨놓고 공지도 안 하면서 다 알려줬대. 뭘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민단체인데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래.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결정이 있었던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이면 그걸 방송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야지 개선되는 거고 좋은 일이면은 방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더 칭찬을 받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든 무조건 오픈이에요. 왜 덮으려고 하죠? 시민단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아니 왜 그런 개국본에 어떤 오픈되지 않은 정보, 개국본에 오픈 안 된 정보가 어딨어? 다 오픈된 정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네들 뭐 그 조국 촛불 집회 모금 내역 왜 공개 안 하냐? 그러면서 공개했대.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걸면 공개했대. 근데 막상 또 내가 터뜨리면 그걸 왜 공개하냐? 이게 무슨 아이러니고 무슨 모순입니까? 말이 이때 저때 다 달라.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그것 때문에 정의원들이 상당 부분 날라간 거야. 시사타파와 개국본이 너무 이게 무슨 샴쌍둥이도 아니고 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뭐 도대체. 어쨌든 개국본 회원이나 시사타파 시청자나 중첩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도 회원, 여기도 회원, 여기도 시청자, 여기도 시청자. 거의 뭐 시타를 보는데 개국본을 회원이 아니다? 개국본 회원인데 시타를 안 본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시타의 1인지 시사타파 1인지 이게 개국본 1인지 이게 돈을 개국본에서 써야 되는 돈인지 아니 이게 시사타파에서 써야 되는 돈인지 구분이 안 가. 명백하게 한 군데는 사단법인 시민단체고 명백하게 한 군데는 개인사업자. 분명히 다른 건데. 이전에는 더 심했어요. 이전에는 더 심했는데 그나마 뭐 직원들이 그 난리를 치고 나가고 중간에 노동열 체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직원이 한번 싹 갈리면서 그나마 이게 안 그렇게 된 거지. 그나마 이게 좀 많이 정비가 된 게 지금인 거지.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개국본 직원인 건지 시사타파 직원인 건지 지금 시사타파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개국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뭐 해병이나 파블라나 걔네들이 문제시 삼았던 게 이게 다 섞여 있다. 분명히 개국본 직원인데 시사타파 일을 시킨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무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되는 게 맞는데 희한한 MOU 한 장으로 그 MOU조차도 이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총회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대표니까 대표가 대표한테 그냥 어차피 개국본 대표도 시사타파 대표도 둘 다 이종원이니까 그냥 이종원이 이종원한테 써준 거야. 이게 뭔 경우냐고.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은 따로 따지고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사타파 일인지 개국본 일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 왔어요. 지난 시간 동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다 날아가는 거야. 정의원이 됐든 뭐 지역 개국본 대표가 됐든 뭐 직원이 됐든 뭐 이사가 됐든 상임위원이 됐든 뭐 다 날아가. 시사타파나 개국본에 대해서 옳은 소리만 하면 다 날아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계속 대통수 무조건 옳다. 그래 왔어요 진짜로.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고 어떻게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지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고, 잘 되라고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못 견딘다? 무조건 무오류야? 그건 아니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치고 가면 되죠. 왜 인정 안 하고, 왜 안 고치나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노동열 체제가 날아간 건 아니고요. 노동열 체제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노동열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종원 대표가 그냥 노동열 체제한테 그냥 바로 넘겨줬으면 되는데, 중간에 이종원 대표가 사퇴하고 임시대표를 권한이 이사가 아닌 사람한테 임시대표를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임시대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노동열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동열 체제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날아간 거야, 노동열 체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소환일에 개국본이 없었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걸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온 거지 뭘.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몰매 맞을까봐. 아닙니까? 공개 질의한 거 가지고 조롱이나 날리고 있고, 관심 끄라고 하고 앉아있고. 아니, 당신이 언론사 대표라며, 언론사 대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돌싱인지 아닌지,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질문이 이상한 거야? 이 질문이 왜 이상한 거야? 돼지고기 주물럭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종원아, 주물럭 좋아해 안 좋아해?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심플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할 사람이 뭔 심층 분석이 어쩌네, 정치권이 어쩌네, 국힘이 어쩌네, 이찍이 어쩌네, 누굴 비판합니까? 누굴 분석해?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 이종원이나 김민철이나.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검증도 못하면서 나는 이렇다, 나는 미혼이다, 기혼이다, 법적인 와이프가 있다, 법적인 와이프가 없다, 이 말도 못하면서 무슨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검증하겠다는 얘기야. 칼세도 똑같아요. 뭐 자꾸 물어보는데 이상한 거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네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검증, 셀프 검증이나 제대로 하고 나서 남들을 검증하든 암행어사를 하든 뭐 비밀 수사대를 하든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 에다씨님 앉아요. 듣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상한가요? 충분히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1년 넘게 개국본 회원이었는데, 1년 넘게 개국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밀정이라고? 첩자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항상 이런 식이죠. 뭐 말 되도 않는 밀정, 되도 않는 첩자.
진짜 개국본이 이재명 대표님 소환일에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가 정말 오프라인에서 뭔가 밝혀지고 드러날까봐 그게 두려워서였다면은 정말 실망이죠. 그게 아니라면 다음 소환일에는 나타나야죠. 두고 봅시다. 아마도 한 번 더 소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영장을 칠 것 같은데, 그때도 안 나타난다? 빼박. 그때도 안 나타난다면 이건 빼박이죠. 제 방송이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좀 많이 아픈 지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 안 하는데, 제 방송이 어그로다. 네, 이진돌님, 네,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이진돌님 집회 때 계셨나요, 오늘? 제가 이진돌님 얼굴을 몰라가지고 이진돌님 아는 척을 못했어요. 이진돌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해주시면 돼요. 그냥 꾹 참지 마시고 그냥 혼자 판단하시고, 아 얘는 어그로야, 얘는 가스라이팅이야, 그럼 그냥 끝인 거죠. 뭐 제가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시면은, 내가 무슨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이죠.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죠? 뭐 논쟁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너무 늦어졌어요. 뭐 10시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11시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집회 차량 있는 데서 계셨던 분들은 12시가 살짝 넘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거의 뭐 차가 막 다 끊기는 시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죠.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다들 그렇죠. 다들 우리가 왜 밀정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찍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것도 개국본의 동지들한테. 뭐 밀정 지지자다, 뭐 첩자 지지자다, 이찍 지지자다, 홍발정 지지자,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그대로 뭐 해병이나 파블라나 꽃미남이나 이런 사람들 시청자들한테 써먹던 방법 그대로 지금 개국본 동지들한테 써먹고 있잖아요. 발전이 없어. 1년 전에 써먹던 거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돌려막기, 이게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게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제 내피셜이에요. 제가 그냥 지레짐작하기에는 더 탐사 싸움의 열공사태로 싸움이 시작되니까 뭐 꽃미남이 됐든 뭐 해병이 됐든 뭐 여러가지 여러 군소 유튜버들, 그죠? 군소 유튜버들이 다 더 탐사 쪽으로 줄을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환시켰다라고도 볼 수, 리콜, 이런 더 탐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군소 유튜버를 소환시켰을 수도 있고요. 물론 더 탐사가 워낙 잘 나갔으니까 강진국의 어떤 그런 팬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팬덤에 묻어가기 위해서 뭐 나름 뭐 자가 발전을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거하고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시사타파도 뭐 칼세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쓸모가 있나 싶은, 쓸모가 있을까 싶은 군소, 사라져가는 그런 유튜버를 재생시킨 거잖아요. 과연 김기자의 칼럼 세상이라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1000명이 볼만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방송이라고 여러분들은 평가하세요?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여쭈는 거예요. 김칼세 방송에서, 김칼세 채널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 확인할 수 있는 팩트, 발전적이신가요? 희망적이세요?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빠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유튜브 많이 볼 수 있죠. 많이 보더라도, 많이 봤으면은 많이 본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죠. 채널장과 독립적으로, 채널장한테 의지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의 논리,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뭐 유민님은 뭐 갑자기 난 두일이 얘기를 안 꺼냈는데, 지금 두일이의 두자도 안 꺼냈는데 뭐 두일이가 싸움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뭔 말씀을 하세요, 유민님? 제가 지금 두일이 이야기했나요? 김두일 이야기했어요? 김두일 작가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나마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는 유튜버가 있다면은 뭐 김두일 작가. 한때는 싫어했죠. 하지만 지금 싫어하진 않습니다. 응원하고 싶어, 응원해주고 싶은 유튜버 중에 한 유튜버예요. 유민님은 뭐 김두일이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는 그렇지 않아요. 김두일은 내가 들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이재명 지지자고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쳐낸다, 그럼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파블라나 심혁이나 다른 데서 뭐 김두일이 뭐 이낙연 파다, 뭐 이낙연의 측근을 뭐 만났다, 낙지파다 라고 가스라이팅, 뭐 사이버불링 비슷하게 하는 거를 저는 뭐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보다 저는 김두일이 말한 이야기에 더 무게를 둡니다. 죄송하지만 유민님이 덧탐사에 대해서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제가 덧탐사에 대해서 많이 할까요? 유민님이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 많이 할까요? 끌어들인 적이 없어서, 덧탐사가 군소 유튜버들을 끌어들인 적이 없어서 5인 회동을 하고 있습니까? 심혁, 해병, 신박사, 강진구,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죠?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 5인 회동. 이거 5인 회동 사진 찍혀 있잖아요. 안 끌어들였는데 왜 만나고 있어, 강진구가? 강진구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나고 있나요?
최근에 더 탐사가 끌어들인 사람 지연진이죠. 제보자 X 아닙니까? 가장 코미디 김두일이 신천지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님 말고 그까이 거 대충? 작년에 그렇게 빨아대던 첼리스트의 술자리 그거 왜 지금 증명 못 하시나요? 이미키 사장한테도 가처분 졌잖아. 이슈를 덮는다고 뭐 최근에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것 같은데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 팩트체크나 잘하는 게 맞는 거죠. 덧탐사는. 저는 덧탐사를 빨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유민님 이거를 저하고 논쟁 벌일 필요 없어요. 방송 보면 되지 뭘 나한테 막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이거를. 죄송하지만 제 방송에서 왜 어그로를 끌고 있나요? 이러시면은 어그로 끄는 거밖에 안 되죠. 뭐 제가 그랬다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잠깐 한 템포 쉬고 물 좀 먹고 올게요. 저 목말라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이런 개국분 관련된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 유사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가장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진짜 웃긴 거. 와 진짜 대박 웃긴 거. 진짜 대박 웃긴 거. 몰라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알려지기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개국본 고문 변호사 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 그러면은 뭔 얘기를 많이 해야 돼? 개국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이건 입국이야. 이건 입국이고 유사에 대해서 얘기해. 이 사람이 정체가 뭔가요 도대체?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 아이 듣고 왔고요. 질문은 좋아요. 질문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 답변했는데 그거를 다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멜로우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고? 멜로우님 뭐라고 하셨죠? 사이비 2단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고 타인과 교류 안 한다. 뭐가 다른지. 저거는 조금 심하다. 저거는 조금 심하고요. 네, 이진도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님께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록봉기 김교수인가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방송은 저도 안 봤어. 이 사람 방송은 저도 안 봤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넌 방송도 안 보고 왜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냐. 근데 뭐 썸네일만 몇 개만 봐도 썸네일 몇 개, 뭐 커뮤니티 게시글 몇 개만 봐도 굳이 방송을 보지 않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송을 하는지 파악이 됐어요. 굳이 이 사람 방송을 보고 싶지도 않고.
뭐 여러 사람 있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아실 테니까. 저는 문바 대깨문이죠. 제가 제 스스로 주식 유튜브 할 때도 대놓고 대깨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대놓고 대깨문이야 나는. 그냥 예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썩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부분도 내 기준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흡족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봤던 시기가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롯봉기라는 사람 뭐 한 번도 안 봤는데 저한테 제 귀에 꽂히는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가 꽂히고. 잠깐만 채팅 중 잠깐 볼게요. 그죠? 뭐 다들 그렇죠. 뭐 이송은 뭐 레드블루님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셔가지고. 오인회동이 아니라 사인회동이다. 오인회동인지 사인회동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잠깐만요. 뭐 오인회동이냐 사인회동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 사진을 제가 예전에 어디서 받았더라? 잠시만요. 그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무슨 뭐 나무 아래인가 공원인가 벤치인가 그런 데서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들도 다 본 사진이죠? 저만 본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에는 4명이 맞아요? 사인회동이에요? 사인회동이 맞나 봅니다. 별다르게 뭐 답변을 드릴 만한 채팅은 덧탐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열린 공감도 그렇고 덧탐사도 그렇고 결국은 자중질환인 거죠. 자중질환으로 정점은 이미 지났어요. 정점은 지났다. 정전수 PD 쪽도 강진구로 대표되는 덧탐사 쪽도 둘 다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상처뿐인 영광.
여러분들이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열공 사태에 대해서 열공 사태 정 PD 그리고 뭐 강진구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팠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시청자로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비하인드 직접 이 사람들을 취재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 회사의 핵심 이너서클만 알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계에는 오픈되어 있지 않는 일반 시청자들은 모르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열심히 팠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네 명이 만났다고 하는 4명이 만난 거에 대해서 뭐 잘못이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류를 했다라는 거를 팩트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나쁜 짓이다,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오고 갔고 어떤 거래를 했고 그런 세세한 부분을 찾아가는 거지, 그냥 단순히 4명이 만났지, 너네 4명 만났으니까 너네들 나쁜 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최진숙 뭐 사연이는 없니? 이 사람이 이분이 터트린 거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옵티머스 사기꾼 이혁진. 왜 이혁진한테 1000만원을 보냈나요? 무슨 근거로? 이거는 뭐 강진구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죠. 그잖아요. 최진숙은 더탐사 자금 담당이었고 이혁진에게 1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줬대잖아. 물어볼 수 있죠. 팩트를 확인하긴 어렵고. 그러면은 강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더탐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됐어요. 지금 크러쉬님이 하신 이야기 그게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좀 됐어. 교민들은 정천수 지지파도 있고요, 더탐사 지지파, 강진구 지지파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교민들의 돈을 결과적으로 이 이혁진이 1000만원을 받았고 왜 받았는지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조금 뻔해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정천수한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정천수한테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 법인 계좌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 교민들한테 모금한 돈을 안전하게 파킹시킬 수 있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정천수가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던 거죠. 뭐 교민 모금 사기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 돈 갖고 정천수가 뭐 축제를 하거나 그 돈으로 뭘 한 거는 뭐 미미하다고 봅니다. 뭐 경비를 쓰거나 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있다고 치더라도 대다수의 2억 가까운 돈의 대다수가 어차피 이혁진과 이혁진 부부를 통해서 더탐사로 들어갔죠. 그 뭐 시애틀에 있는 뭐 그 시민 운동을 하신다는 분, 그분한테 보내면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분이 뭐 안전하게 신망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교민사에 나눠드리면 끝. 어차피 미국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관세가 됐든 세금이 됐든 우리나라로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하면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탐사 측에서는 자기들한테 쏴달라고 했죠.
그 2억 가까운 돈을 1억 8천만 1만 18만 불.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받았잖아. 그거를 자기들이 결과적으로는 뜨거 하면서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해결도 못 해줄 거를 시간만 끌고 교민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생기게 일처리를 한 거예요. 그 미국 내에서 자금을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겼던 거죠. 1,000만원을 보내면서 이혁진한테 시켰던 일이 뭘까? 저는 그런 일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100% 뇌피셜이고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너네들 이거 했어! 그게 아닙니다.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옵티머스라는 부분 때문에 이혁진은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고 정천수는 그 모금액에 대해서 법인 계좌가 필요했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혁진 부부 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언을 구했는데 이 이혁진 쪽에 조언을 구해가지고 찾아간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못 만들죠. 법인 계좌를 만들어야지 그 자금을 안전하게 파킹을 시킬 수 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법인 계좌가 못 만들어지게끔 이혁진 부부가 모종의 행동을 했다면 충분하게 1,000만원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줘야지 강진구 쪽에서 정천수에 대해서 교민 모금 사기꾼 이런 프레임이 가능했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초기에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마치 정천수가 그 돈을 갖고 튈 것처럼. 6월 10일날 최초의 긴급 라이브도 마찬가지였죠. 나도 그 방송 듣고 정천수가 돈 갖고 튀었는 줄 알았어. 교민들한테 열공 팔아가지고 뭔가 엄청난 시민 포탈을 만들 것처럼 돈을 땡겨갖고 슈킹 쳐서 검찰 조사도 예정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정권도 바뀌고 그 바뀐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든지 줄리라든지 안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해놨으니까 나 그냥 망명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가지 뇌피셜을 많이 할 수가 있었죠. 김태현 단장이 박지영님에게 사과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태현 단장님 또는 박재영님에게 물어야죠. 제가 무슨 이야기방도 아니고 모릅니다. 몰라요. 거기에 대한 팩트를 알 수가 없죠. 저는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다면 지금 윤 정부 한동훈이랑 싸우는 언론이 누가 있는지요? 압수수색 2번 받아본 언론이 있나요? 깨시민이라면은 더 탐사를 응원하는 게 맞죠. 미리 말하자면 저는 6년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되죠. 자, 단순하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윤정부랑 싸웠기 때문에 윤정부랑 싸워서 더 탐사가 찐 민주당이다. 이 논리인 거잖아요. 그죠? 더 탐사는 찐 민주당이야. 근데 살짝 관점을 틀어볼게요. 더 탐사의 직원 중에 더 탐사가 찐 민주당이라면은 직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쵸? 이게 기본 상식이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지금은 몰라요. 최소한 2월까지는. 올해 2월. 왜? 제가 올해 2월에 더탐사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놓고 저한테 얘기했어. 자신도 더불어민주당 아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면 이재명 대표를 찍고 당연히 민주진보 쪽에 투표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은 더 탐사는 어쨌든 그분이 대표였으니까, 그 사람이 대표였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진보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녹취도 있습니다. 그냥 윤정부랑 싸웠으니까 무조건 더 탐사가 찐 민주당이다? 이게 성립하나요? 언론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니다. 죄송하지만 언론이라서 민주당이 아니다? 죄송한 시사타파도 언론이야. 시사타파 언론이거든요? 시사타파 언론인데 이종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자리님은 어떻게든 더 탐사를 실드 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윤정부랑 강진구가 됐든 최영민이 됐든 박대용이 됐든 권지현이 됐든 더 탐사의 그 기자들이 됐든 이 사람들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안 싸웠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어. 방법이 틀렸다고요. 팩트로 싸웠어야죠. 팩트로. 진실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윤석열 X파일, 열공 때 터뜨렸던 윤석열 X파일, 이거 진실입니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자신 못하시죠? 나도 자신 못해. 우리는 다 믿고 있죠. 그런 줄 알았어. 줄리설 이거 자신 있으십니까? 진실입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서 거의 90% 이상 진실이라고 봐야죠. 그게 아니라 이거 그 누구도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물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로 쏠쏠하게 재미 봤죠. 그죠? 대선이 끝났어요. 대선이 끝났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첼스트, 청담동 이거 진실입니까? 자신 있으세요? 팩트로 싸웠어야 된다고. 단순히 윤정부랑 싸웠기 때문에 점수를 준다? 저는 안 줍니다. 왜? 김희경 의원도 마찬가지. 그죠? 김희경 의원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이 발언 해가지고 사과 비스무리하게 했잖아.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사과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안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 있으세요? 민주당 180석 가지고 뭐 했나요? 그죠? 이야기 나오죠. 그럼 얘기할 거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됐죠? 더 탐사가 윤석열 정부와 안 싸웠다는 게 아니라 잘 싸웠어야 되는데, 잘 싸웠다면은 지지해줬죠. 지지해줬는데, 저는 솔직히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한동훈도 더 탐사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몸값, 자기 이름값, 어떻게 말하면 자기 정치, 사실상의 여권 2인자, 그죠? 차기 대선 주자, 이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 1등 공신이 누구냐? 더 탐사. 카더라로 했기 때문에. 카더라로. 네, 눈이 붙었어요. 네, 에다씨님 먼저 일찍 주무세요. 네, 늦은 시간 방송해서 죄송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그죠? 솔직하게 말씀하시네. 언제나 그 자리에님. 죄송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아니시면 죄송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아니다. 제 방송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제 방송 보실 필요 없어요. 답 나왔죠? 그죠? 언제나 그 자리에님은 죄송하지만 제 방송 안 보시면 돼요. 저하고 논쟁 안 하시면 됩니다. 괜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아니신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저하고 논쟁 붙을 필요가 없어요.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말장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깨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민주당 당원입니다. 내가 언제나 그 자리님 채팅을 다 못 봐요. 순간순간 보이는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님 굿밤 되시고요. 누구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관점이 있고 신념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몰빵은 맞아요. 선거는 몰빵이 맞습니다. 선거는 무조건 몰빵이죠. 선거는 몰빵입니다. 몰빵을 해도 과반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뭐 배려를 해가지고 뭐 일부는 정의당을 찍고 뭐 일부는 진보신당을 찍고 일부는 누구를 찍고 일부는 열린민주당을 찍고 다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다 먹는 거야. 어디에서? 박빙에서. 수도권이라든지 붙는 선거고 뭐 49대 48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몇천 표, 많아야 5천 표 이내로 갈리는 선거구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 먹어버리면은 국민의힘에 최소한 30석은 보태주는 거예요. 최소 30석. 우리는 몰빵입니다. 미안한데 언제나 그 자리에님은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지만 딴 데도 뭐 신경 쓰고 싶고 뭐 열린민주당에도 신경 쓰고 싶고 다른 정당에도 키워주고 싶고 그러면 그쪽 가서 방송하시면 돼요. 그쪽 그런 방송. 예를 들면 그 방송 있잖아요. 그 누구 방송이야? 시사부로 뭐 이런 방송들. 누구죠? 송고모, 손혜원 TV 뭐 그런 방송 가서 보세요.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을 다양해 가지고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다양한 사회를 말은 좋죠. 말은 이상적이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재명 지지자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 아니었고요. 지금은 이재명 지지자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창피한 건가요? 한때는 이재명 지지자 아니었다.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왜요? 내가 내 정치 선행에 대해서 커밍아웃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지자 맞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잘못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됐죠? 아니 언제나 그 자리에님 그냥 성향 맞는 곳 가시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은 방송이 더 커지고 뭐 더 큰 이슈, 더 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열린민주당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만 생각하고 싶고요. 저는 비례도 더불어시민당 찍었어요. 왜요? 지역구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찍었고요. 김병기 의원 찍었습니다. 왜요? 제 지역구가 노량진이기 때문에 동작합 김병기 의원 찍었고요. 지역구 김병기 의원 찍어서 김병기 의원 됐고요. 비례 더불어시민당 찍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님 그냥 그런 이야기 하실 거면 가시라니까요. 더불어시민당을 찍었어야 했는 거죠. 그 당에서 최강욱 의원님이 오셨든 김희경 의원님이 오셨든 좋은 의원님이 오셨든 그거와 상관없이 갑자기 짤공장? 누가 짤공장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짤공장? 언제나 그 자리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온리 더불어민주당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안녕히 가시고요. 저는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외에 확장성 있는 이야기를 할 수준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를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죠. 뭐 제가 뭐 이제 정치 유튜버 얼마나 했다고 뭐 이야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상적인 이야기도 저는 아직까지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네, 멜로님 말씀 그냥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청새롬 채널이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몰빵 논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채널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몰빵을 잘해서 지금의 의석 비율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욕심내자면 180석 이상. 어차피 뭐 200석 뭐 또는 그 이상 이렇게 꿈꾸시는데 이건 꿈이고요. 이거는 꿈일 뿐.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광주 학살을 해도 광주 학살을 해도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나라예요. 노태우가 무슨 체육관 선거로 당선됐나요? 아니요. 광주 학살을 하고 나서도 노태우가 당선된 나라야. IMF를 터뜨리고도 DJP 연합이 아니었다면은 DJP 연합이 아니었다면 정권교체 꿈도 못 꿨을 나라예요. 그나마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이 있었으니까 IMF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많게 잡으면은 40%까지도
고정적으로 최소 30, 최소 30이 보수층이에요. 최소 30, 많게 잡으면 40%까지도. 근데 400석이 나온다고, 아니 근데 200석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180석 범진보 180석이 가능했던 것은 진짜 유례없는 진짜 유례없는 그 대전염병 그 코로나 시국을 처음에 어땠나요? 우리나라 완전 매장되는 분위기였어. 중국에서 붙어 있었고 중국의 입국자를 통제를 못했고, 그러면서 중국 입국자가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서 중국 말고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선거 망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죠. 단 한 달 만에. 단 한 달 만에. 언제? 2020년. 2020년 단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야. 3월이 지나면서, 3월 중순 지나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비행기 오지마, 우리나라 관광객 오지마 이랬던 나라라고요. 그때가 2020년 2월달에 3월 초까지도. 근데 한 달 만에 모든 게 다 역전됩니다. 모든 게 다, 모든 인식이 다. 코로나를 가장 잘 관리했고, 가장 빨리 탈출했고, 가장 완벽하게 방역했던 나라로. 유엔 총회에서 각국 모든 정상들이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했던 나라 손가락질. 다 거의 대다수의 나라 정상들이, 유엔이 아니죠, G7이었나요? G7에서 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손가락질 하죠. 닮고 싶은 나라. 진짜 오지마. 2020년 2월달에 오지마, 외국에 우리나라 오지마, 비행기도 오지마, 관광객도 오지마 이랬던 나라예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죠. 저는 이게 2020년 총선에서 절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0석이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쉽게 다시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 선방한 거야. 이게 가능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있죠. 코로나도 있고, 지방 권력 장악. 지금 우리가 지방 권력 장악했습니까? 거의 다 뺏겼어. 그죠? 거의 다 뺏겼어요. 그나마 경기도 지킨 거야. 만약에 김동연 지사마저 당선 못 시켰으면 진짜 완전 개망신. 이때는 지방 권력도 장악했고, 코로나 특수라는 게 있었고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고. 근데 내년 4월에 그런 게 있을까요? 내년 4월 총선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 지방 권력도 없어. 다 뺏겼잖아요. 뭘로 표를 가져올 건데요? 그나마 몰빵이죠. 이 사람도 찍고 싶고, 저 사람도 찍고 싶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하고. 오늘 어떤 채팅을 봤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이디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조금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방송은 황기자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황기자 방송이었고,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채팅 치냐면은, 심상정, 허경영, 소신 투표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소신 투표한 사람들
너구들도 반성해. 아니 너희들도 반성해. 뭐 이런 채팅이에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님 소환 되셔가지고 아직 안 내려오신 상태에서 황 기자님 그때 방송이 10,000명이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 시청자 10,000명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채팅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심상정 허경영한테 소신 투표한 사람들 너희들도 반성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수라고 지금 후회 안 하나요? 보수들도 후회하고 있어. 윤석열 찍은 거. 진보라고 후회 안 하나요? 진보도 후회하고 있어.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 이재명 대표님 몰빵 못 지켜준 거. 이 표의 한 절반 정도? 한 60% 정도? 이 두 사람 표의 한 3분의 2 정도만 있었다면은 그 표가 이재명 대표님께 갔다면은 이겼습니다. 예전에 그 누구죠? 이정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 이정이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박근혜 하고 붙었을 때, 문재인 vs 박근혜 붙었을 때 뭐라고 하면서 나왔나요? 저는 박근혜 후보님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토론에 나와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다니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이겼어. 근소하게 1점 몇 프로, 그죠? 1.2%인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1.9%인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이겼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보수는 막강하다고요.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80석, 저는 180석 만약에 다시 근처라도 가면은 뭐 175석, 뭐 176석, 뭐 177석 근처라도 가면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200석이라고요? 택도 없어요. 200석 꿈도 꾸지 마세요. 200석 개헌선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뭐 의지를 꺾는 거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린민주당도 뽑아주고, 뭐 정의당도 뽑아주고, 뭐 진보신당도 뽑아주고, 그 대다수는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다 합쳐서 180석.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표가 분산돼 버리면은 최소 국민의힘에서 어부지리로 가져가는 의석이 최소 30석. 최소. 그 얘기는 뭐다? 그 얘기는 지금 100석 조금 넘죠. 110석? 뭐 100석 조금 넘죠. 그게 거의 막 140석? 130석?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이. 그 얘기는 뭐다? 거의 과반 간당간당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과반 간당간당.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선거법으로 날아가거나 뭐 출석을 안 하거나 그러면 과반도 힘들어.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우리가 몰빵을 치고 진짜 밭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유리한 총선이 아니라니까요. 지방 권력 다 뺏겼어. 정권도 뺏겼고요. 물론 윤석열이 개판 치고 있죠. 살림살이도 개판, 경제도 개판, 외교도 개판, 안보도 개판, 국민 치안도 개판. 하지만 IMF 때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학살을 하고도 노태우를 당선시킨 보수라고요. 오로지 몰빵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저는 희망 고문 안 해요. 희망 고문 안 합니다. 정경심 교수님 그 석방에 대해서도 그랬죠. 제가 8.15 힘들 거라고 했죠. 거의 힘들 거라고. 그나마 막판 변수가 최은순 구속되고 박영수 막 이렇게 구속되면서 이 사람들 풀어주려고 이렇게 막 확정 빨리 져버리고 막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었을 뿐이고 희망 고문 안 합니다. 저는 탄핵, 솔직히 탄핵 꿈도 꾸지 맙시다. 탄핵 꿈도 꾸지 맙시다. 한동훈은커녕, 그죠? 한동훈은커녕 이상민도 탄핵 못 시켰어. 그죠? 이상민도 탄핵 못 시켰어요. 근데 누구를 탄핵시킨다고요? 윤석열을 탄핵시킨다고? 지금 검찰 권력, 지금 검찰 정권이에요. 제발 가능하지 않은 거 꿈꾸지 맙시다. 촛불행동, 촛불전진, 윤석열 탄핵 말은 좋죠. 작년에 1년 내내 그 노래 부르고 올해도 그 노래 불러갖고 탄핵 1%라도 가능성 높여놨나요? 걔 누구야? 변희재? 변희재가 무슨 작년에 8월달이면 뭐가 나오네, 9월달이면 뭐가 나오네, 10월달이면 뭐가 나오네, 올해 연말이면 뭐가 나오네, 나왔나요? 희재야, 변희재, 양치기 소년 좀 그만해. 현실적으로 봅시다. 현실적으로 말은 좋죠. 올해 안에, 내년 안에 총선 끝나고 탄핵시켜서 끌어내리자. 김건희 깜빵 보내고 윤석열 외국 망명시키고 일본으로 쫓아내고 최은순 진역 살리고 말은 좋죠. 응? 한 뚜껑 날려버리고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조민쌤 말만 좋죠. 말만. 꿈이라고요. 꿈꾸지 맙시다.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자고요. 마치 그게 가능할 것처럼. 힘들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몰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더구나 현실적으로 반기혁파도 있고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계속 딴지 걸고 잡음 나오고, 대의원제 혁신안에 대해서 기득권을 포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혁신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개국분이, 시사타파가, 김칼세가 제 발목을 잡네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서른 이재명 당대표님 사퇴하라고 개소리 한다고요? 네, 잘근잘근 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우리의 영웅들이 너무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오늘 집회 영상 잠깐 볼까요? 오늘 집회 영상이 있나? 이거 말고요. 네, 화면이 돌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화면을 잘 확인했어야 되는데 화면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 이건 완전히 180도 돌아갔네. 10시 현재 이게 검찰청, 이제 검찰청 정문 앞 11시쯤 아직 안 나오셨고요. 그 본청 앞 10시 현재 11시쯤 광경. 아직 화장실 들어가려는데 차들이 화장실 못 세팅이 안 가게요. 저 안에. 상태. 그냥 기자들 여기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 있고요. 뭐 335, 뭐 담소 나누는 기자들 검찰청 앞. 과반이면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약세로 오죽하면 부산에서 안산으로 기화한 사람. 여당은 과반 절대 힘들 거라 추정합니다. 양문형 냉장고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 골드스타님. 네, 골드스타님은 그 양문형 이 사람이 전해철 잡는다고 그랬나요? 그죠? 전해철 잡겠다고. 뭐 전해철이 대표적인 비명이다 보니까 대표적 비명이다 보니까 양문형 냉장고가 전해철을 뭐 경선에서 날리고 자기가 안산에서 나오고 싶다. 솔직히 안산도 경선에서 이긴다고 본선에서 몰라요. 근데 그 본선의 양문형 냉장고다? 양문형 냉장고가 본선에서 국민의힘하고 붙는다?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힘들다고 봐. 나는 힘들다고 봅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10시? 9시 33분 9시 33분 검찰청 앞. 네, 9시 33분 검찰청 앞 풍경이에요. 많으면 한 300명? 300명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를 보고 오늘 우리 함께 이 소리를 듣고 이 경기 뜨거운 열정을 잡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순간에 다시 한번 300명 정도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뜨거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지도자 이재명이 우리와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가 이재명의 자양분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을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죠? 그럼 딱 세 번만 이재명의 이름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뜨거움을 함께 했을 겁니다. 언제 누가 헛떡할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냐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내일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새벽은 삼진 대한민국 자주독립국 대한민국이고 그 새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새벽을 맞이하고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하면서 박찬일구 윤석열 이렇네. 일당을 끝장내는 그날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아, 일단 더워서 일단 이거는, 최첨단 무빙 시스템을 내려놓고, 다시 요거는 한 10시쯤에 10시쯤에 그 집회 현장, 오늘 집회 현장 분위기 저 이재명 대표님 나올 때까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님 나온 건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재명 대표님 나오실 때 그게 이거죠. 여기 지금 대표님 이렇게 나오셨고 2차로 들어가세요. 이게 9897 대표님 차량 나오시죠 지금. 시민분들한테 인사하고 다시 차량 탑승하시는 올라타시죠 지금. 이분한테 가려갖고 안 보이는데 대표님 차량이에요. 바로 옆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 바로 옆에서 찍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대표님 차량이 주차된 자리가 원래 제가 주차했던 자리예요. 제가 원래 그게 이제 경찰들이 거기에다가 대표님 차량을 주차를 시켜주고 거기서 대표님 내려서 집회하고 있는 시민분들한테 손을 흔들어 드리고 인사드리고 와서 가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자리인데 내가 거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주차 자리를. 그래서 대표님이 내려오실 때쯤에 경찰이 이 자리가 대표님 자리 여기다 주차하실 거니까 옆으로 조금 이동 주차해달라고 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옆으로 이동 주차해서 거기에 유튜버 없어요. 저만 있었어. 이 건너편에 있죠. 이 건너편에 유튜버들이랑 집회 차량이 있었고요. 그 길 건너에요. 여기는 지금. 제 차 안에서 찍은 거예요. 랑이야 사랑해님, 랑맨님 방송으로 봤어요. 오늘 랑맨님도 막 얼굴 엄청 타셔가지고 그 우지순 하셨잖아. 우지순 끝내셨다고 하더라고. 우지순 마무리 하시고 올라오셔갖고 이재명 대표님 소환 검찰 소환 집회에 참석하신 거죠. 이렇게 뭐 하루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보람 있는 날이었어요. 보람 있는 날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뭐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 드디어 818 8월 18일 발음이 조금 그러니까 8월 18일 금요일이 제 정식 재판 오늘 재판 받으러 갑니다. 저 오늘 정식 재판 받으러 가요. 어떤 건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10시 40분 오늘 아침 10시 40분에 서울중앙지검 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받으러 갑니다. 모욕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어떤 모욕건인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벌금 200만원 나온 건데 벌금 200만원. 근데 이거는 약식 명령으로 나왔는데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 첫 재판이에요. 그 첫 재판이 오늘 지금이 거의 3시 됐으니까 한 7시간? 7시간 뒤 정도. 1인시 하시고 이재명 대표님 집회 가시고 방송까지 새롬님 몸살 나겠다고요? 그러니까 제 장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쟤는 뭐지 도대체? 근데 저는 합니다. 왜? 체력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체력이 좀 좋아서 내일도 일단은 여기 재판 가면은 일단 뭐 재판이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10시 40분에 재판을 잡았다는 얘기는 점심시간 전에 끝난다는 얘기죠. 점심시간 전에는 끝날 거예요. 12시쯤은 끝나겠죠. 12시쯤 끝나면 잽싸게 가서 달려서 우리 붕붕이하고 붕붕이랑 잽싸게 어디로? 다시 1시 전에는 오후 1시 전에는 1인 시위 서울구치소 정경심 교수님 석방투쟁 며칠차? 76일차 할 거고요. 이게 또 끝나면은 4시죠? 4시에 끝나면 4시에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또는 밤방송 준비해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방송이 지금 제가 개국본 이야기 뭐 민주당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려고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모노극장 디렉터스 컷 감독판으로 해설하려고 그랬어요. 해설. 근데 이걸 내일 할게요. 조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내일 할 거고, 내일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내일이 아니지 오늘이지. 아이씨 자꾸 헷갈려요. 일단 방송은 곧 마무리 할 거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뭐 한 6시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은 10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10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10시 40분까지는 법원에 가야 되고요. 첫 재판하고 그 점심 전에는 재판이 아마 끝날 겁니다. 점심 전에 재판이 끝나서 12시 전부터 뭐 붕붕이랑 잽싸게 달려갖고 오후 1시에는 다시 또 서울구치소 가야 되고요. 서울구치소 가서 또 이제 76일차 정경심 교수님 석방투쟁 할 거고요. 4시에 끝나면 다시 집으로 와서 밤방송 준비해서 모노극장 디렉터스 컷 감독판 해설 요 방송 할 거예요.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방송. 네, 혼자 출석하죠. 뭐 누구랑 출석하나요? 혼자 출석하고요. 네, 정경심 교수님 석방투쟁 솔직히 오늘도 보신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뭐 하고 싶었으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 대표님 소환 집회인데 검찰 소환 집회인데 왜 네가 그 제 최첨단 무빙 시스템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님 석방투쟁 그 판때기를 왜 걸고 다니냐.
다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 다 걸고 다녔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 저 새끼 뭐지? 이상한 거 들고 다니는데 라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뭐 당연히 걸고 다니고요. 제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이거니까. 정경심 교수님 석방투쟁 내일도 할 거고요. 정경심 교수님이 석방 되실 때까지 할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뭐 엔딩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나요? 엔딩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죠. 네, 당당하게 걸고 다녔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 검찰 소환 집회인데 이거를 왜 이 판때기를 왜 걸고 다니냐. 제가 방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뭐 사람들이 어차피 정경심 교수님,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했고요. 솔직히 저는 국회의원 온 거는 보긴 봤는데 별로 관심 없어. 국회의원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네, 샤카 줄루님 오늘 집회 현장에서 뵀죠. 집회 현장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제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 집회에서 함께 뵐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힘날 수 있는 노래로 틀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딧불이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끝까지 있어주셔서 고맙고요. 천사의 빛가루님, 로사리아님, 골드스타님, 애플파이님, 샤카줄루님 모두 반갑습니다. 선인장님도 반갑고요. 잘 주무시고요. 이진돌님, 천년설화님, 파란님, 가을조아님, 신비엄마님도 반가웠고 잘 주무시고요. 멜로우님도 반가웠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낭이야 사랑해님 뭐 당연히 보랏빛 향기님도 당연히 아까 집회 현장에서 뵌 샤카 줄루님은 당연히 잘 쉬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도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좀 잔잔한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어떤 잔잔한 노래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거 행복한 날을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들으면서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제발 안녕.